저기 오늘 수업 두 가지로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롤러코스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화면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지예요. 출발지는 여기인데 롤러코스터를 멋있게 만들려고 360도 회전 코스를 만들었어요. 돌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여기가 도착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서로 이렇게 막 의견이 분분했던 게 뭐냐면, 출발지가 여기에서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지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자,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 의견을 잠깐 들어봅시다. 그러면 김신호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왜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지? 선생님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내려가는 그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보다 더 크면은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 화면을 봐봐. 이쪽 각도를 더 급하게 하면, 이쪽 급하게 하고 이쪽을 좀 완만하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게 가능하다. 그런 의견이었군요. 자, 그러면 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하다. 무슨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럼 현욱이 한번 얘기해봐. 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가요, 밑으로 내려갈 때요. 네. 그 밑으로 내려가는 속력의 가속도도 붙을 거지만 공기에 대한 마찰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다가 도중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속도도 붙는데 그 공기가 지구에는 있기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안 돼요. 마찰력 때문에 더 높이는 못 올라간다? 네. 그럼 마찰력이 없다면? 마찰력이 없다면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네,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위로 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좋아요. 뭐 반대 의견 있어요? 반대 의견은 아닌데 네, 이나온. 마찰력이 없으면. 마찰력이 없으면 정확하게 같은 높이까지 못 올라가요. 왜? 아니, 그것보다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이제 그만큼의 힘만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힘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같은 높이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해서 쭉 내려오는 그 힘이 그 힘만큼만 올라간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럼 누구의 얘기가 맞을까? 글쎄. 그러면 아까 재영이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왔다고 해서, 뭐 게임 프로그램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그것이 가능한지 재영이가 몇 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세 개의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일단은 그 놀이기구 트랙의 높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곳 최대 높이가 12고 이쪽은 13입니다. 이 세 개는 모두 이 위치는 모두 다 12고 이 위치는 모두 다 다릅니다. 이쪽은 13, 12, 11로 맞췄습니다. 일단은 최고 높이가 13인 롤러코스터를 보겠습니다. 시범운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범운행? 네, 올라갑니다. 처음 올라갈 때는 저렇게 잘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이런 그 체인을 해서 잘 올라갑니다. 체인으로 끌어올린다? 네. 그 다음, 이제 내려오고 이제 여기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던 분들, 어떻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네, 두 번째. 이번엔 최고 높이가 같은 것을 시범 운행해 보겠습니다. 12, 12. 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각도 좀. 각도를 바꿨네. 네. 자, 처음에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요. 12입니다, 높이가. 예. 자,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갔는데, 올라갔습니다. 안 되네. 네. 그럼 나온이 얘기한 것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온이 아까 마찰력이 0이었을 때 가능하다? 네. 이번엔 최고 높이가 12인 걸 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올라간다.
겨우 올라갔습니다. 11일 경우는 이게 가능하다? 네. 네, 근데 제가 알고니 이 우등 롤러코스터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올라가지 못하고 한 5분의 4 그 정도까지 겨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롤러코스터 장치를 만들었는데, 네. 어때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이쪽에 쭉 내려갈 때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이 없다면 나원이가 말한 대로 네.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12로 올라가는데 마찰력이 지금 레일 위라도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13은 높으니까 당연히 못 올라가고요. 그러나 11은 겨우겨우 올라갈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거는 처음보다 높이가? 처음보다 높이가 낮죠. 낮다. 예. 좋다. 하나가 낮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때? 신호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다시 반론을 한다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혹시 다시 선생님 그런 생각도 들었어. 지금 저게 모양이 되게 좀 단순하잖아요. 모양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처음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모양을 좀 더, 저거는 이렇게 원형 코스잖아.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막 360도 회전도 시키고 막 그러면 결국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네. 이 무선 롤러코스터로 안 되고요. 다른 스틸 미니 다른 프로그램 있어요? 스틸 롤러코스터로 할 수 있어요. 지웅이는 해봤어? 해봤는데 근데 어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네. 그것도? 그래요? 네. 이 두 개는 할 수 있는데 예. 또 만들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렇겠지. 예, 발표 잘했어요. 예,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선생님도 요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한번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해보는데, 선생님 좀 별 기술이 없어서 잘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오늘 갖고 왔다고 CD를 갖고 와서 한번 아침에 해본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이 CD 빌려줄 거예요? 한 장 더 있으니까. 한 장 더 있어요? 혹시 집에 가서 만들어 보고, 만약에 처음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롤러코스터를 제작했다면 한번 발표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 모임에서 만든 직접 롤러코스터 만들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출발지보다 이거는 절대로 더 높이는 올라갈 수 없다는 지금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서 롤러코스터를 타볼 수도 있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상에서 볼 수 있는데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제목이 내가 만든 롤러코스터야. 재료는 요거 노란 게 포인트인데요. 요 구슬하고요. 요 노란 걸 쫄대라고 해요. 쫄대. 쫄대 뭐냐면 여름철에 모기장 이렇게 칠 때 테두리에 이렇게 대는 플라스틱 막대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60도 회전 코스도 만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로 한번 확대를 해볼까? 확대 기능이 조금 더. 여기를 잘 보면요, 구슬이 밖으로 띠용 튀어나가지 않게 양쪽에 뭐가 있어요? 홈이 있어요. 여기 양쪽이 좀 높아요. 그래서 떼구르르 굴러서 구슬이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게 하고요. 길이가 좀 더 길게 만들려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잘 이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이 학생들 여기 봐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360도 회전 코스를 두 개를 만들었어.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 막 이런 기둥 같은 것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물레방아 같은 것도 많아서 구슬이 떼구로 굴러서 물레방아를 통해서 아래로 이렇게 쫙 내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언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획 행사로 해가지고 축제 10월 달에 하면 축제 전에 우리가 만들어서 한 번 참가할 때마다 100원씩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올까요? 네, 올 것 같아요. 대형 안 올 것 같아요? 대형 롤러코스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길이는 과학실 여기 천장부터 해가지고 저 끝에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000원 받자고? 관람료 1,000원? 500원. 근데 굉장히 빨리 그 구슬이 움직여가지고 여기서 또 저 정도 해도 한 3초 정도면 저 목적지까지 가요. 아주 볼만해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과연 가능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한번 다음번에 만들어 보면서 이것들이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방법들이 가능한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탐구를 해보면 재밌겠습니다. 공이 진짜 안 떨어져요? 공은 예, 그 홈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튕겨나가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여기 360도 회전 코스 있잖아. 여기 지금 구슬 매달렸죠. 뭐야? 정지 사진인데 이거 그냥 당연히 중력 때문에 떨어지잖아. 근데 여기서 달려와서 휙 돌아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서 달려오는 그 추진력이 약하면 어때? 이렇게 하다가 띵 떨어지거나 올라가다 다시 되돌아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높이 조절을 잘 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한번 직접 다음번에 만들어서 축제 때 우리가 한번 큰 사업을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롤러코스터에 대한 건 우리가 한번 오늘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중대한 발표 사실이 있어요. 이건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의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선생님이 준비를 하면서 너무 흥분이 돼서 지금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ST 동물을 발견하다예요. 자, 어떤 동물을 발견했는지 한번 보세요. 좀 장황하게 처음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동물은 영국 런던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 바커 박사가 1985년에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학계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냐면 저 되게 복잡하죠, 이름이. 네, 다시 한번 선생님 읽어볼까요? 네마토디우스 메치스티쿠스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졌어요. 보통 생물 이름은 라틴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어원이 됐던 라틴어를 쓰는데요. 저렇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필기체 형태로 씁니다. 라틴어를 그렇게 또박또박 쓰지 않고 필기체 형태로 쓰는데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됐다고 하지 않은데 선생님이 지난주 일요일로 학교에 일을 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어제 한국에 보면 각 나라마다 동물 학회가 있어. 그래서 그 학회에서 하는 일은 각 나라의 동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서로 세계 각국에 있는 학회들끼리 교류를 해서 동물 보호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동물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의 동물학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중학교 교사하고 생물에 관심이 많은데 우연하게도 네마토디우스 메치스티쿠스를 찾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믿지를 않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직접 찍은 사진을 보내줬더니 그쪽에서 맞대는 거야. 이게 그 런던 대학의 바커 교수가 찾았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도 아무도 어느 생물학자도 찾지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처음으로 찾았다고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우리말 중요한 게 있어요. 생물을 처음 찾으면 자기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 ST벌레? 그래서 라틴어는 이미 저건 찾았잖아. 그러니까 그 바커 박사가 찾았으니까 원래 진짜 이름을 정했고요. 우리나라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풀량벌레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그리고 풀량벌레라고 이제 적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한번 관찰을 하고 직접 이름을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물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해볼게요. 이 동물은 선형 동물의 일종이에요. 선형 동물이 뭐냐 하면 봐봐요.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봐도 될까? 네. 지렁이 환영동 이렇게 생겼어. 갈치 같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요. 아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데 종류에 따라 좀 달라서 작은 것도 있지만 변종의 경우는 좀 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크기는 내가 선생님 찾은 네마토디우스 메치스티쿠스는 크기가 이거보다는 커요. 근데 요 동물 종에 속하지만 조금 다른 그러면 아종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종류의 동물이에요. 근데 요거는 크기가 작고요. 그거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모양을 한번 잘 봐봐요. 앞에 좀 뾰족하죠? 그리고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내부 기관이
이거는 해부를 해서 내부까지 이렇게 들여다 본 그런 사진이에요. 원래 겉은 이렇지 않고요. 어디 살아요? 예? 어디 살아요? 좋은 질문인데 좀 습한 지역에서 살아요. 너무 추운 곳에 살지 못하고 습하고 물기가 많은 곳에서 온도가 좀 높고 그런 데서 살아요. 그런 거를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알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안 살잖아. 그런데 어느 날 막 산을 찾아보더니 코알라를 찾은 거야.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찾아낸 거를 그럼 한번 이제 보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모습이 한번 나옵니다. 지금 노란색 네마토디우스 메치스티쿠스예요. 예, 이거는 저기 잘 보면 여기에 바커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이게 이런 거를 이걸 학명이라고 해요. 학자들이 쓰는 이름이고요. 이거를 찾은 사람 이름을 꼭 이렇게 기념해서 붙여줘요. 이렇게 기념해서 붙여주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찾았다면 여기에 뭐라고 했을까? 뭐 그렇게 해서 자기의 뭐 이 별명을 해도 되고 이름을 붙여줘도 돼요. 그 다음에 자 노란 어떻게 생긴지 잘 보세요. 이렇게 길다란 꼬리 같은 형태가 있고 위에 머리 부분은 이렇게 좀 뭉툭하고 털이 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초록색도 있어요. 초록색 네마토디우스 메치스티쿠스는 이렇게 생긴 모양은 노란색이나 초록색이나 똑같죠? 그 다음에 빨간색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건 좀 특이한데 머리는 하나고 다리만 2개인 경우도 있어요. 2마리가 같이 들러붙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징그럽기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종들은 머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머리만 검은색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부분에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놈도 있고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색깔이 빨간데 여기는 까매요. 까맣게 된 놈도 있고 아주 특이합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네. 런던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져와서 여기 퍼뜨렸다? 선생님이 런던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네. 근데요, 저 동그란 게 꼭 머리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네. 예. 그러니까 저게 뭐 머리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부위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외관상으로 관찰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위쪽 부분이니까 머리가 아닐까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고 예. 근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좀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이랑 영국이밖에 없대. 지금 세계적으로 밝혀놓은 게 영국의 런던하고 우리나라의 백마중학교 지금 2군데서 지금 찾아낸 거야. 선생님 흥분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아침에 보고 좀 아까도 나가서 봤는데 있어. 그래서 뭘 하러 나가자고? 체질. 곰 잡으러 한번 가볼까요? 채집을 하러 나가는데 첫째,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할게요. 혹시 이거는 많이 알려지고 연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거로 혹시 발견하게 되면 이걸로 집어서 샤를렛 으깨지거나 뭉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잘 너무 세게 집지 말고 해서 여기다 담고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독침을 발사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가 내가 딱 주시하고 있으면 자기 방어 본능에 의해서 뭔가 독침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으면 어떻게 될까? 아파요. 네. 뭐 그거는 어떨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아서 뚜껑을 딱 씌워가지고 갖고 오세요. 됐죠? 예. 유리는 뚫지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움직임이 빠를 수도 있으니까 채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좀 3시 선생님이 15분쯤 나갔는데 있었어. 그리고 색깔이 아까 본 대로 그런 색깔들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보고 있으면 얼른 핀셋으로 딱 채집을 해서 여기 넣어가지고 뚜껑 딱 닫아가지고 하면 되고요. 예. 그냥 집에 들어가는 애들이 그거 보고 그냥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야 돼. 선생님 그래서 아까 학생들이 없을 땐 가봤더니 있는데 학생들이 많으면 뭔가 소리를 듣고 어디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로 숨을 수도 있어. 날아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 날아다니는지는. 그래서 자 이제 2명씩 짝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명씩 팀을 이루세요. 자, 원하는 사람들끼리. 여학생들 3명 그럼 같이 하고요. 이렇게 둘. 재원이하고 종현이랑 같이 하면 돼. 자, 요거는 핀셋, 즉, 가지고 나갈 거는 조별로 핀셋 2개 하고, 이거 하나를 가면 깨지지 않게 잘 하세요. 자, 일단은 후문 앞으로 모입니다. 후문 앞으로. 자, 얼른 챙기세요. 이기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다 왔죠? 그래서 이거를, 자, 주의사항 첫 번째, 손으로 만진다, 안 만진다? 안 만진다. 두 번째, 독침을 발사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샤워를 넣어서 뚜껑을 얼른 덮는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세 번째, 빨리 도망갈 수도 있고, 지금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비 오기 전에 얼른 하고, 하고, 과학실로 바로 들어가죠. 제한 시간을 줄 테니까, 14분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잘 봐. 여기서부터 저기 아저씨 서 계신 데 있지? 거기 조금 너무 멀리 가면 없어. 선생님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그 사이에 보면, 풀밭이나 저 위에는 말고, 풀밭이나 저 위쪽에 나무 있는 데를 한번 잘 봐봐. 자, 여기서 시작. 그러면 많이들 잡아왔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저부터 몇 마리? 네. 여기 두 사람 몇 마리? 네. 다 놔줬어요? 네, 다 잡았는데? 네. 0마리 됐습니다, 0마리. 원래는 25마리 잡았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저희 한 사람당 4.5마리요. 그러면 9마리. 9마리. 여기는? 한 사람당 3마리요. 3마리. 예, 잘했어요. 자, 여기 여학생들은? 10마리. 한 사람당 3. 3명이니까 더 많이 줄 수 있다. 여기 두 사람은? 합쳐서 6마리? 죽는다는 표현을 쓰니까. 그러면 여학생 팀이 결국은 10마리로 우승이네. 우승이네. 네, 잘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채집을 해놨으니까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죠. 네, 화면을 보세요. 풀량벌레의 정체가 뭔지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 밝혀볼게요. 자, 이제 이 정체가 뭔지 한번 보죠. 네, 저희 거 사용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쏘일 수 있어요. 야! 저렇게 제일 빨개요. 자, 난 벌써 쏘였는데. 자, 여기 정체가 뭘까? 이거 좀 생물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루타. 멋있어요? 이거 뭡니까? 성냥개비 같은 성냥개비 같아요? 한 번 더 붙여봐요. 한 번 더? 성냥개비인 듯해요. 오늘 뭐 생일 축하하나? 그러게 말이야, 성냥개비를 한 붙어. 풀려보내면 왜 이렇게 풀려하는 거지? 이런 물. 자, 이거 여기다 잠깐 놔두죠. 개수를 파악해야 되니까. 네. 자, 선생님이 좀 아까, 네. 머리가 검은색이고 머리가 그거예요? 발견했다. 느낌이 빨리 오네. 네, 확실히 감을 빨리 잡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자, 답은 뭐예요? 답은? 10초간 야유. 맞아요. 사실은, 네마토디우스는 그런 형태로 생긴 하나의 전형동물 일종인데, 거기 메치스티쿠스라는 게 있잖아. 메치스틱이 무슨 뜻이야? 성냥개비. 성냥개비. 영어도 잘하네. 메치스티쿠스, 성냥개비라는 뜻이야. 메치스틱이라는 게. 그럼 교수는 뭐 해줍니까? 교수는 선생님이 조작한, 베이커리 중에서 진짜 런던 대학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풀량벌레는 무엇입니까? 네. 그러면 또 보죠. 그러면 벌레 사진을 다시 한번 감상해보면서, 이게, 선생님 얘기가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한번 보죠. 자, 선생님 얘기가 맞나 틀리나 봐요. 자, 요거,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이 찾아낸 거. 네. 근데 노란색은 없었죠? 그 다음에 초록색? 있었죠? 초록색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 많이 찾았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이게 거? 없었어요. 근데, 성냥통 이렇게 뜯어서 보다 보면 저렇게 2개 붙어 있는 거 있어요? 네, 봤어요, 한번. 맞네요. 성냥, 네. 2개 있는 거 있죠? 저희 양쪽에. 이 앞에, 그 다음에, 머리가 없는 경우 있어요? 이거.
예, 머리가 없는 경우. 예. 두 마리나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만 검은색인 경우도 있어요? 성냥 태우다 보면 검은색인 경우 있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잘 찾은 것 같아요. 이제 필요한 거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활동을 왜 했을까요? 사실은, 놀리려고. 예, 놀리려고. 그런 의도도 조금 사실은 있어요. 놀리려는 것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사실은, 10마리? 10마리 좀 더 된 거다. 똑같은 초록색 그 성냥과 똑같은 빨간색 성냥을, 이거는 포스터 컬러로 칠해서 색깔을 만들었어요. 풀량벌레. 풀량이 무슨 뜻이에요? 머릿수가 안 맞아요. 풀에 사는 성냥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래서 그럴듯하게 붙였죠? 벌써 우리 또 재영이 지금 숫자 파악하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넣어봤어요. 숫자는 똑같아요. 숫자는 똑같이 넣었는데, 풀밭에다 방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찾아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하고 뭐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거를 발견해서 19세기, 20세기에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인간의 생활에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라는 건데,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사람 있어요? 다윈. 찰스 다윈. 맞아요. 찰스 다윈인데요. 진화론으로 유명한.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활동이 다윈이 했던 활동하고 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럼 한번 우리가 숫자를 한번 같이 세워봅시다. 빨간색하고 녹색 어느 쪽을 여러분들 많이 잡았나요? 사람에 따라 달랐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같이 총 합을 내보죠. 그럼 녹색은 몇 마리였어요? 다 6 플러스 또 2마리 플러스 1마리 없고요. 그럼 모두 몇 마리예요? 9마리네요. 빨간색은? 저희 3마리요. 3마리, 6마리,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3마리, 그 다음 3마리? 5마리 하나 안 넣었나? 10마리라며, 선생님. 이렇게? 19마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19마리. 19마리나 되네. 자, 이제 그럼 한번 요거를 정리해서 보죠. 여러분, 녹색 다 합쳐서 친구들끼리 잡았는데 9마리 잡았고요. 빨간색은 19마리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까요? 왜 많이 잡혔을까요? 잘 보여서. 왜 많이 잡혔을까? 잘 보였어요. 네. 풀밭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죠. 풀밭의 초록색에다가 녹색의 네마토디우스 메치스티쿠스를 넣는 거 하고 빨간 색깔의 네마토디우스 메치스티쿠스를 넣는 거 하고 어느 게 눈에 잘 띌까요? 맞아요. 여러분 얘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네마토디우스 메치스티쿠스를 잡아먹는 동물인데 만약에 이런 동물을 잡아먹을 때 녹색하고 빨간색 두 종류가 있다면 결국은 어떤 네마토디우스 메치스티쿠스가 잡힐까요? 녹색이요. 없어질까요? 뭐만 남을까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윈이 발견한 게 바로 이 자연선택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부터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한번 내용에 대해서 다윈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서 내가 다윈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자, 이 사람이에요. 이야, 그리고요,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과학에다 관심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 고등학교 정도 들어갔을 때 읽으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윈이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추적을 해서 사진을 2장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다 나방이에요. 나방인데 이 나방이 좀 아까 우리가 활동했던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윈이 찾아낸 자연선택설이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한 활동을 잘 이해했다면 이 나방을 가지고도 그걸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 지금부터 OS 필름을 줄 거니까 이 개인별로 작성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도 되고요. 해서 재미있는 과학 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잠시 후에 발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 있는 거 나눠주세요. 요거 재영이가 이거 나눠주고 지웅이가 이거 한 장씩 나눠줘요. 여기를. 네. 거기 글씨는 조금 약간 크게 쓰고요. 조글씨보단 좀 작게 쓰면 되겠죠? 네. 그림 같은 거 그려도 되고요. 자, 제목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나방 이야기 해도 되고요. 네마토디우스 매치스티쿠스로 해도 되고요. 그거는 자기 아이디어예요. 이름을 좀 재밌게 한번 지어봐요. 여러분이 했던 활동입니다. 자, 첫 번째 작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방 이야기의 작가, 박수진 작가를 모시고 오늘 동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이야기는요, 안도현 씨의 연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은빛 연어가 자기만 등이 은빛이어서 물수리에게 잡힐 위험을 받는 이야기랑 비슷한 것인데요. 예. 그거를 토대로 지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나방이 난양이랑 풀양이라는 두 마리의 나방이 살았었는데 선생님. 풀양이는 다른 나방들과 생김새가 달랐는데 그게 서로 보라색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몸의 색깔이 다른 풀양이는 맨날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제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유추해보니까 동물에게는 보호색 같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카멜레온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동물들이 오랜 시간을 이제 생활하면서 자연과 비슷해지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선생님이 이걸 보니까 수진이 생각은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네. 보호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한번 쭉 올려봐봐요. 난양이와 풀양이도 특히 난양이의 경우 난양이가 결국 살아남았다고요. 자신이 생활하는 자연과 비슷한 색깔을 띠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색깔을 띠게 된 것이 원래 그 색깔을 갖고 있던 거예요.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색깔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태어날 때는 빨간색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초록색이 되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또 아니에요? 진짜 오래 한 몇백 년, 몇천년 시간을 지나면서요. 계속 색깔이 점점점 자연과 자신이 생활하는 그 자연과 비슷한. 그럼 난양이의 수명이 3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 조상들이. 대대로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좋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옛날 풀숲에는 나방애벌레가 살았습니다. 둘은 같은 종류로 태어났습니다. 그 풀숲 옆에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한 나방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처럼 동굴에 살아야 해. 하지만 우리 아빠는 동굴에서 박쥐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준 거죠. 그렇군요. 눈물을. 그래 맞아. 그러니까 동굴에서 잘 사는 법을 찾자. 무슨 방법을 찾아? 그냥 살아. 그럼 나는 동굴과 색을 맞춰서야겠어. 처음엔 힘들겠지만 노력하면 될까? 놀고 있네. 그냥 살아. 나방이 무슨 카멜레온이냐? 그래도 노력할 거야. 한 나방은 자신의 색을 맡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나방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에게 야유를 받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 저 바보 나방도 놀고 있네. 그런 야유를 받으며 변태한 나방은 동굴에서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방은 바퀴도 동굴로 왔다. 동물 뱃속 구경을 하고 저승사자 장기를 두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 발표 잘했죠?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어. 저 밑에 동물 뼛속 구경을 하고 저승사자 장기를 두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뭔가 비유가 있는 것 같은데? 먹혔다. 죽었다. 굉장한 비유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변태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변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변태가 뭐야? 그게 설명, 일어나서.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그 과정.
그러면 변태를 하면 저렇게 색깔도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어렸을 때도 뭐 먹이를 뭐 흙만 먹었다던가 그러면 가능하죠. 그럼 가능하다. 그러면 사람도 먹을 거를 이상한 걸 계속 먹게 되면 슈렉이 되는 건가요? 변태하면 가능해요. 변태면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과연 동물이나 식물도 그렇고요. 그런 변화라는 것이 가능한가? 옛날에 나방마을에는 검은 나방과 황토색 나방이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무시무시한 네마토디우스 메치스틱스쿠스가 나타나서 나방들을 하나씩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땅 색깔과 비슷한 황토색 나방은 땅에 붙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색을 이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다음날 신문기사에는 땅에서 잡혔어요. 성격 취재, 나방마을의 대참사라는 글이 대참사. 예,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여기도 그러니까 색깔이 비슷한 것들은 살아남고 색깔이 눈에 띄는 것들은 잡혀먹혔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네요. 나는 나방이었다. 나는 한 1학년 전쯤에 살았었다. 나는 나무 껍질에 붙어 살았다. 내 몸색이 나무 껍질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우리 종족은 몇 학년부터 그렇게 살았었다. 우리 말고도 다른 나방도 많았었다. 어떤 종족은 눈에도 잘 띄고 방어체계도 없어서 양소리들에게 다 멸종당했다. 우리 종족이 원래 나무 껍질 색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는 다른 나방과 같았을 것이다. 우리의 원하는 조상들이 몸색을 점점 변화시켰고 나는 이렇게 나무 껍질처럼 살고 있다. 우리는 자연에서 선택된 종족이다. 그럼 어느 날 나는 물에 빠졌다. 나는 가라앉고 몇천만 년 동안 나는 흙에 묻혔다. 나는 점점 내가 딱딱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밖으로 나가지는 것을 느꼈다. 몇만 년 뒤 새로운 종족인 듯한 큰 생물이 무언가로 내 옆에 가들어 놓고 흥분한 듯한 목소리로 떠들었다. 그렇다. 그 무언가는 나의 먼 후손이었던 것이다. 생김새도 다르지 않았다. 그 큰 생물은 계속해서 떠들었다. 아마 생김새가 1억 년 넘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에 놀란 듯했다. 역시 우리 종족은 자연에 선택된 종족이었던 것이다. 1억 년이 넘는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천부적인 능력과 새로운 천적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종족은 역시 자연이 선택한 종족이다. 무슨 대화 드라마인데?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가 얘기한 거는 지금 이 종족이 나방 종족이 수억 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다른 것들은 원래 그 색깔이 눈에 띄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멸종이 되었고 얘네들은 이호 나방 종류들은 자연이 황토색 나방은 자연이 선택한 나방이다. 그래서 자연 선택설이다. 그럼 해석을 하자면 저기 맨 위에 산업혁명이 없었고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 나무가 시커멓게 변색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화로 설명하자면 원래는 흰 나방과 검은 나방 같이 있었는데 검은 나방 눈에 잘 띄어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주로 흰 나방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검은 나방에 야망을 품고 산업혁명을 붙이겠는데 저기 사람이 또 이상한 나방이 돌아가냐 산업혁명하면 못 들어졌다고. 결국 산업혁명으로 나무가 검어져 흰 나방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한다고 공장을 없애 저렇게 굴뚝을 막고 나무는 다시 휘어졌다. 결국 검은 나방은 멸종했다. 와 너무 멋있다. 그러면 미니 시리즈 재영이 잠깐만. 그러면 결국은 검은 나방, 흰 나방 다 죽은 거야? 다. 검은 나방은 아예 멸종돼 버렸어. 그럼 그럼 흰 나방은 처음에 흰 나방에 잡혀 먹겠다고요? 네? 죽었다고요? 맨 처음에요. 다 같이 있다가 같이 있다. 검은 나방, 흰 나방 있다가. 그 검은 나방은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검은 나방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색깔이 튀니까. 예, 죽었고요. 그래서 이게 잡혔어. 아예 멸종하지 않고. 겨우겨우 어떻게 근근히 살다가.
대략 이런 흰나방들이 많았었어요. 예. 예,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나무가 시꺼멓게 변색되면서 그을음이나 연기나 그런 거에 의해서 나무가 새까맣게 변했어요. 나무 껍질이. 네. 예. 그래서 흰나방들이 더 눈에 잘 띄어서 흰나방들이 죽었는데 환경오염을 한다고 다시 산업혁명을 막아서 공장을 폐쇄해가지고 다시 나무가 씌워져서 결국은 검은나방이 멸종해 버렸다는. 나무가 흰색이야? 두 종족의 멸종에 대해서 설명. 그럼 다 멸종했네 결국은. 예. 멸종이잖아. 네, 좋습니다. 예, 잘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써놓은 걸 보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보호색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호색이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책상이 검은색이잖아. 근데 검은 색깔의 곤충이 여기 있다고 하면 눈에 잘 안 띄겠지만 흰색이 있다면 눈에 딱 띄어서 그 천적들한테 잡혀 먹힐 거 아니야? 포식자들한테. 자, 잡혀 먹혀서 결국은 검은 놈들이 살아남았다. 그렇게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같은데 그럼 더 근본적인 것을 선생님 물어보자. 그러면 왜 나방이나 벌레가 곤충이라고 해보자. 벌레가 A라는 곤충이 어떤 거는 같은 곤충인데 흰 곤충이 있고 어떤 거는 검은 곤충이 처음에 있었을까? 글쎄요. 원래 살았을 때 이렇게 점점 변화를 했지. 자기 딴에는 변화를 했다. 돌연변이다. 재원이는 원래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네. 다 잡아먹혀서 멸종하고 남은 종만 살아나.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이 살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예전에는 1억 종 이상의 생명체가 살았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나 포식자들한테 잘 먹힌 것들은 이미 다 하고, 지금 살아남은 것들은 그래도 잘 거기서 버텨낸 그런 놈들이다. 그러면 원래 까만색과 하얀색은 존재했다. 그 얘기인가 봐요.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기린이 목이 긴 이유가 두 팀이 있는데, 한 팀은, 원래부터 목이 긴 놈이 있었고, 원래는 기린이 목이 짧았는데, 목을 매일 따먹으려고 이렇게 느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목이. 길어져서 지금 기린이 이렇게 길어진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 선생님, 네. 원래 긴 거랑 짧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왜냐면요, 목을 길게 빼려고 하는 거는요, 목을 길게 빼가지고 조금 늘어난 거는요, 네. 후천성이기 때문에 세포에 유전자 그게 안 들어가고요, 선천성으로 작은 것들만 계속 태어나게 돼 있어요. 후천적이다, 선천적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천적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거고요. 후천적은요, 네. 주위 환경이나 자기 노력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기린이 원래 목 짧은 기린이들이 있었어요. 그냥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 네, 근데 마을같이 이렇게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요, 목이 긴 기린이요, 돌연변이 생겨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돌연변이? 네, 그것만 해서 더 돌연변이 돼가지고 그거만 유리하게 됩니다. 예, 돌연변이다, 지금 변태다, 그런 얘기들 많이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들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굉장히 그게 중요한 문제로 얘기가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그런 얘기들을 또 한번 진행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야구선수 박찬호가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죠. 그럼 투수들은 공을 자꾸 던지면 이 팔이 왼팔보다 오른팔이 길어진대요. 그러면 그 박찬호가 아직 안 했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이렇게 이쪽 팔이 더 이렇게 길까요? 어떨까요? 그거에 대한 게 하나의 하나의 답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좀 더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재밌었어요? 네. 네마토디우스 매치스티쿠스 즐거웠나요? 네. 네, 수고했어요. 네.